$10,000를 이제 넘으려고 하는데 $10,000를 넘을지 그러면 이게 $10,000를 넘고 이거 어디까지 갈지 언제 어디까지 갈지 이거를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거 아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제가 2014년도 5월달에 한양대학교에서 강의했잖아요. 그게 한국 대학에서 있었던 첫 번째 비트코인 강의예요. 근데 외국도 2013년도나 아마 대학에서 MIT 같은 데서 강의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늦진 않았는데 일단 영광스럽게도 내가 한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강의를 한양대에서 했어요. 한양대는 한국에서 비트코인의 첫 번째 강의가 있었던 곳입니다. 네, 그 자리에 이렇게 계셨었잖아, 그죠? 그때 내가 1억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1억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원, 60만 원 했어요. 그때 맨 앞에 있었던 그 한양대학교 똑똑한 학생이 피식 웃는 걸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막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막 태국 바트와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이너들,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외국의 비트코이너들이 추정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00,000예요. 10만 달러. 근데 왜냐하면 10만 달러를 논했던 게 뭐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이 있는데 그 의미는 없지만 뭐 금의 총 가치의 5%인가 뭐 이렇게 10만 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1억이죠. 근데 내가 이제 그때 한양대에서 1억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1억이 꼭 된다고 생각해서 말한 거라기보단 무량대수예요, 무량대수. 그 뭐 50만 원, 60만 원짜리가 엄청 비싸질 거다. 엄청 비싸져 봐야 사람들이 감흥이 없으니까 1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1,000만 원이 넘을 거야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옛날처럼 무시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넘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그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면 미친 사람이 되겠지만 비트코인은 앞으로 얼마까지 가느냐? 10억은 넘을 거예요. 10억은.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10억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그때 한양대에서 제가 말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했던 말 기억하죠? 비트코인은 0원이거나 1억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학 증명 방식에서 귀류법이라고 하는데 간접 증명 방식이죠. 이게 참인 거를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의 여집합들이 거짓인 것을 증명해 버리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쉬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얼마가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되게 어렵고 그건 사실은 틀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는 대답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0원이 되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0원이 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거나 2,000만 원이거나 1억 같은 가격은 되게 애매한 가격이다. 굉장히 애매한 가격이다. 차라리 비트코인이 0원일 거라는 게 훨씬 더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 가격보다는. 왜 10억 이상이 될 거냐라고 오태미는 바라보냐 하면 그게 이제 그 비트코이너들의 입장이 바뀌었어. 그때는 이제 10만 달러도 되게 큰 수였는데 이게 대충 보니까 이게 10만 달러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거든. 그러면 비트코인의 도대체 머리는 어디냐, 꼭대기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고 했을 때 사실 솔직한 답은 일반인들은 못 받아들이겠지만 솔직한 답은 비트코인의 몇 가지 약점 중에 하나가 가격의 제어 장치가 없다는 거.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가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 아니죠. 비트코인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그게 먼 얘기지만 이게 가격이 제어가 돼야 되거든. 근데 그런 제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게 금이에요. 금도 이게 가격이 머리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금은 이제 어떻게 그게 제어가 되냐면 중앙은행들이 금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금이 두 개로 나눠져요. 금계용 금하고 상품금하고 나눠져요. 그래서 금계용 금이 웬만하면 상품금으로 안 가요. 그래서 금계용 금을 국가에 준하는 기관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간에만 거래가 되고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걸 일반인들이 사거나 하는 게 되게 제약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이 갖고 있으니까 금값이 요동을 치면 팔아버린다라고 이제 시장을 협박하고 또 금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굉장히 바닥 없이 떨어지면 대사죠, 그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투기 세력들이 쉽게 장난을 못 치는 거죠.
근데 그 비트코인은 안 그래. 비트코인은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이런 제도권이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수라고 해야 되나? 그 고래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트코인을 초기에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 막 1달러 미만일 때 잔뜩 사가지고 최소 10,000개, 많게는 100만 개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고래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장난을 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난을 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고래들이 바뀐다고 봐야지. 그 고래들이 민간인이 아니라 그 고래들이 이제 금융기관이나 간접적인 정부가 되겠죠. 그들이 그때까지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갖고 있는 건데 아마 못 갖고 있을 거예요. 강제로 뺏겨서 못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손바꿈을 하죠. 청산을 해요. 그분들의 목표 가격이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한 2억에서 3억. 여러 조사에 따르면 그들이 의사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3억이 되면 털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아마 1억에서 10억, 지금 이제 1,000만 원에서 1억 가는 게임인데 1,000만 원에서 1억 가는 게임이 지금 2017년도 이후에 비트코인을 구입하신 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인데 제가 그 고통을 잘 압니다. 저는 이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는 게임 속에서 이제 책을 써고 강연을 다녔는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는 게임이 지금 게임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이제 넘었잖아요. 근데 1억에서 10억 가는 게임은 이제 1,000만 원에서 1억 가는 게임이 끝나면 이제 1억에서 10억 가는 게임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죠. 그 어려움은 이제 1억이 넘었다면 이제 그거는 주류 제도권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거고 그들도 많이 사고 있다는 건데 1억에서 10억이 가기가 어려운 게 그 과정이 이렇게 기복이 많을 것 같은 이유가 고래들이에요. 고래들이 청산을 그때쯤에 합니다. 그 고래들이 청산할 때 그거를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받으면 대략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30% 40% 정도를 그런 제도권이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절을.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면 뭐 비트코인은 답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비트코인가 왜 올라가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이 너무 적어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40년에 2100만 개 정도로 이제 완료가 되는 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이미 지금 1800만 개, 1900만 개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100년 동안 뭐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오고 조금씩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800만 개의 유통량이라는 게 얼마나 작냐면 상해 인구가 2천만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상해 인구가. 상해 인구가 한 명이 비트코인 하나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쯤 지나면 평범한 가구는 사고 싶어도 비트코인 하나를 못 사요. 0.1개 정도 살 거예요. 0.1개, 0.2개 정도 살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하나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쉽게 예상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가 돼야 돼.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이게 강건한 줄 알았는데 뚫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뚫렸다 이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 양자 컴퓨터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나왔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일반 컴퓨터보다 막 수억 배의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럼 수억 배의 계산을 하는 양자 컴퓨터가 비밀체계 다 뜯어버리고 그리고 채굴 다 독점해. 그러면 비트코인은 분산이 생명인데 양자 컴퓨터 가진 사람들이 다 독점하고 비밀번호 체계를 다 뜯어버리면 그럼 비트코인 뭐 제로 되는 거예요. 뚫린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안 뚫리는 거라고 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뚫렸어. 그럼 비트코인이 제로겠지. 그 가능성이 지금 이 가격으로다 10년 후나 5년 후에도 지금 이 가격이 1,000만 원을 못 넘어가지고 막 100만 원, 1,00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이에요. 자, 그럼 됐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하나 예고 그렇게 해서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제가 2014년도 공부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비트코이너들이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뚫리느냐? 결론, 너무 과정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차차 하기로 하고 결론, 안 뚫린다. 안 뚫린다는 거를 증명했다. 이 시스템은. 그걸 일반인들은 지난 11년을 보고 간접적으로 느끼면 되고 이게 연역적으로 뚫은 거, 연역적으로 다 이게 훑은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학머리가 있고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알았죠. 2010년도에 알고 2011년도에 하고 2012년도에 알았죠. 그러니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12년도까지예요. 12년도까지 이 진실을 이런 시스템이 나왔는데 이거는 정부들이 못 보겠다라는 거를 1달러도 되기 전에 1달러 왔다 갔다 할 때 안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죠. 그들은 주저없이 10,000개, 10만 개를 샀죠. 왜냐하면 지금 1달러도 안 되지만 이거를 결국은 영원히 안 된다면 이거는 수십만 달러 갈 수밖에 없다. 결론 내린 사람들입니다. 시간의 문제겠죠. 그러면 하방은 생각 안 해도 되고 이 위로 올라갈 건데 내가 보유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 리스크만 걱정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하방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난 6년 동안 나의 그 관찰한 바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내부적인 위기도 오고 외부적인 위기도 오는데 외부적인 위기는 정부들의 정책이 가장 결정적이고 두 번째로는 그 IT 대기업들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삼성 이런 데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이 두 번째로 중요해서 외부적인 요인이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보니까 이게 내부적 요인이 더 그 부정적이에요. 내부적 요인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내리는데 잘못 투자해서 들어가면은 뭐 10년, 5년 이상 기다린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당장 뭐 6개월 후에 돈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넣었다. 그러면 뭐 100점 제 생각에는 거의 100점 100패할 걸요. 그렇게 투자해가지고는 거의 100점 100패한다. 왜냐하면 이게 뭐 황당한 이유로 떨어져요. 이번에도 사실은 안 떨어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달러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건데 주식이나 채권이나 달러는 올랐지. 주식, 채권, 원유 떨어지는데 같이 떨어졌고 그렇죠. 같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떨어졌잖아. 사실은 비트코이너로서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지난 3월 달에 비트코인이 보여준 행보는 되게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비트코인 내부 요인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요인들이에요. 아까 그 해킹의 위험은 없는데 비트코인 내부 요인들 중에 이제 어떤 요인들이 있냐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타나가지고 100만 비트코인을 풀어버린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마운트 복스 있어요. 마운트 복스에서 20만 비트코인이 지금 그 일본 법원에 있는데 이걸 이제 회사 청산이 끝나서 이게 그 돌아간단 말이야. 이제 되게 재밌는 사건인 게 망할 때 회사가 망했던 시점보다 망했을 때의 자산이 지금 청산할 때의 자산보다 청산할 때 몇 년 지나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망하는 시점보다 회사 자산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30배가 늘어난 거야. 돈을 벌었어 이 이해관계자들이. 희한한 일이죠. 해킹당해서 망했는데 20만 개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 사이에 20배 이상 올랐으니까 2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지금 청산해도 뭐 아주 행복한 빚잔치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굶었으니까 굶었으니까 이걸 이제 시장에 푼다든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 2016년도는 참 힘들었던 게 2015년도와 16년도는 비트코인의 내전이었어요. 내전. 첫 번째 용량 문제 가지고 아주 지들끼리 치열하게 싸웠고 두 번째 미국의 뉴욕 비트 라이선스 법안을 놓고 합법화하고 규제 받으면서 주류화해야 된다는 쪽하고 우리는 마약할 권리 주장하면서 인터넷의 독립 화폐로 남아가지고 익명성 막 보장하고 지하 경제 막 쓰고 막 이런 사이버 펑키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이버 펑키들의 그런 주장이 대립해가지고 힘들었죠. 그런 게 앞으로도 남아 있어요. 그런 게 비트코인 옛날에는 비트코인 하나만 있었으니까 그게 완전한 내전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체인으로 다른 블록체인으로 나가서 그들과의 관계가 또 이제 요인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면 알아야 돼요. 어떤 뉴스가 떴는데 그 뉴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통 그 뉴스가 바로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알려진 금융 자산이 아니거든. 그래서 알려진 금융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역사가 짧고 그래서 월가의 선수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 다음에 한 2, 3일 있다 반영이 돼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 금융 전문가시니까
어떤 뉴스를 누구나 공개된 뉴스를 봤는데 그것이 반영이 3일이나 일주일 있다 된다면 어떤 게임이에요? 이거? 아주 쉬운 시장. 아주 쉬운 시장이죠. 원래 주식이나 선물에서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공유 주식이 돼버리는 순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나도 알고 다 알면 그 뉴스 가치가 없는데 비트코인은 안 그래요. 비트코인은 뉴스를 해석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뉴스의 의미를 알면 남보다 이틀, 3일, 일주일. 옛날에는 1년도 있었어요, 1년. 근데 1년씩은 지금은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최소 이틀이나 3일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자산이기 때문에 아직 선수들이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이 시장이 부족하니까 공부를 하면 남보다 2, 3일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강의를 듣고 공부해가지고 그 단타 투자자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정적인 뉴스들. 아, 이거는 정말 뭐 오를 수밖에 없는 뉴스들. 그런 거를 미리 알면은 뭐 좀 조금 도움을 받죠. 그런 결정적인 그런 뉴스들을 해석해서 어떤 투자 자문을 해주는 그런 기관도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네요. 에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식이 퍼져나가면서 다들 지능이 올라가니까. 점점 그 타임스팬이 짧아지면서 이제 그렇죠. 효율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선수들이 많지 않을 뿐이지 모두가 또 선수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카지노에서 블랙잭을 따라 걸듯이 사람들은 또 따라 걸죠. 그럼 그 결정적인 뉴스를 어떻게 남보다 빨리 알 수 있느냐 이제 이거가 관건인데 그거는 공개하지 말고 나한테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거품이다. 최소 이 얘기는 그냥 걸르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거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었을 때도 거품이라고 했었고 10달러를 넘었을 때도 거품이라고 했었고 100달러를 넘었을 때도 거품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100달러를 넘었던 2012년도에 단 몇 시간 동안 100달러를 넘었다가 20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 100달러에 걸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야지. 응? 죽어야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100달러에서 20달러나 10,000달러에서 2,000달러나 다 80% 날라간 건 똑같아요. 어차피 비율이 중요한 거이지 절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언덕에서 보자고. 차트의 언덕에서. 지금 우리가 뭐 7,000달러인데 내가 2012년도 돌아가면 뭐 100달러에 사라 그러면 땡큐하지. 내가 200달러도 사지 않겠어요? 다음날 20달러로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사지 않겠어? 내가 돌아갔는데 이틀 하루는 못 자. 어? 타임머신 타고 왔는데 2시간밖에 못 있어. 내일 내가 20달러로 떨어질 걸 알지만 살 거야 안 살 거야? 만스 먹고 사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오늘의 비트코인을 봐야 돼. 그러면 2주 전에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아니 이게 사실은 4,000달러까지 떨어질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사야 되는데 못 사요. 왜 못 사냐면 그건 저도 못 사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성의 근육을 키운 다음에 비트코인은 이성적인 사물이니까 물론 비트코인에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열망과 욕망에 휩싸여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케인즈가 말한 동물적 야성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이성의 힘을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럼 비트코인은 이성의 총화예요. 아주 이성적인 사물이거든. 완전 사람들이 금같이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 사유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그야말로 그냥 그 자체로 이성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걸 이성적으로 알고 있으면 설사 그런 동물적 지난 2주 전처럼 동물적 야성이 휩쓸려가지고 8,000달러짜리가 4,000달러가 됐을 때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때 산다 말이야. 그때는 자신감을 갖고 아파트 담보로 내가 딱 1.5배 먹겠다. 아파트 담보로 해가지고 5억 대출 받아가지고 딱 묻어가지고 2주 딱 지나서 지금 그게 4,000달러 대신 오늘 7,000달러 되면 이때 파는 거지 미련 없이. 그러면 또 절반 번지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2주 후에 해피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길에 나앉고 아내한테 이제 머리 다 뽑히거나 아니면 이혼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잃어버릴 게 크니까 못하지. 앞날을 모른다는 거 참. 근데 이제 5년, 10년을 바라보고 비트코인을 바라본다면 너무 지금이 감사한 거죠. 내가 5년이나 10년 후에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뭘 하겠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내가 오늘 뭘 하겠냐? 하겠지. 근데 우리가 늘
5년 후, 10년 후에서 스탑모션 타고 온 존재들인데 그 맥락에 와서는 이 뭐 그렇게 행동 안 한단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자고 일어나서 5년 후, 10년 후 돌아가지 못하거든. 그 5년, 10년을 살아내야 되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힘든 거죠. 쉽지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비트코인의 문제는 뭐냐면 그 가격의 실링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투자자들의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야. 근데 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둘러싼 이 생태계, 지구 환경, 우리 지금 인류가 비트코인을 고민할 때 골치 아픈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뭐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닌데. 그게 암이잖아. 그게 암. 부분 최적화. 어떤 사회 구성체 중에 일부가 너무 지나치게 커져가지고 전체 축이 흔들려 버리는 거지. 그런 정도로 실링이 없다. 제어 장치가 없어요 이게. 제어 장치.